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FSD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FSD 12.5, 12.6 새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리뷰를 좀 더 이어갈까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끝내주게 썼고요. 디스인게이지먼트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내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 잘 써서 그 영상을 또 쉐어할까 하고요. 이번 조금 더 복잡하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제 인위적으로 한 번 더 찍은 거죠. 그 전에 이제 스티어링 휠이나 요크에 손을 대지 않으면은 이제 내깅이라고도 하고 이제 경고가 울리죠. 이제 다른 분들이 홀마스 카달로그라든지 더리 테슬라라든지 이게 제가 오락간다고 얘기했는데 이분들도 그렇더라고요. 한 5분, 6분 혹은 10분 이게 버전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근데 덕분에 이제 스트레치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아예 그거를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드디어 12.4에서는 아직은 12.3.6이죠. 그러니까 다음 버전에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12.4를 다음 주에 뿌린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인플로이 먼저 뭐 받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퍼블릭하게 뿌린다 하더라도 다 받는 건 아니니까요. 또 하드웨어나 각기 세팅 값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최대한 저도 빨리 받으면은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만에 하나 지금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여기 본목 12.5, 12.6에서는 one-way road, going down a narrow, 그리고 encountering a road closure, 그러니까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겪는 것들에 대해서도 12.5.6, 12.6에서는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계속 발전을 하니까 이 맛에 테슬라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길이 막힌 데는 서로 플립과 아마 커뮤니케이션, 통신도 조금 하는 거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건 뭐 완벽한 자율주행 로봇 택시 아닌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렇게만 또 된다고 그러면은,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자꾸 버전업도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진짜. 영상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지금 웨이모의 지오 펜스는 금문교를 못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문교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테슬라가 유일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데 로이터는 계속 뭐 이런 뉴스들도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오토파일럿을 인게이지한 상태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리콜을 비록 했지만 NHTSA가 이제 조사를 한다. 근데 이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그만하자라는 댓글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여전히 뭐 테슬라를 비판하는 댓글도 있지만 이제 상당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도 이제 지치겠지만 또 이거 가짜 뉴스겠네. 이것도 또 뭔가 그냥 어그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여기 사람들도 테슬라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좀 비슷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거 수사를 이번엔 처음 하는 게 아니죠. 한 번만 검색을 해보십시오. 진짜 옛날부터 주구장창 뜹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나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런 거죠. 이게 FSC랑 똑같이. 만에 하나 정말 극악의 확률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된다라든지 이게 주식에 영향이 있었다는데, 참,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이제 모델2 얘기할 때도 저도 여기 생리가, 회사라는 게 정말 급변하고 결정이라는 게 프로젝트가 합쳐지거나 테슬라가 계속 스타트업 같은 경영 방식을,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묶은 경영 방식대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게 증명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아마 로이터도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짜고 치고 플레이죠.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그땐 그랬다라는, 회사가 굉장히 급변합니다. 정말 여기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설령 그게 다 사실인다 한들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그로성인 거죠. 그리고 이번 조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왜 조사, 그 전에 왜 포드 브루크루즈도 지금 난리거든요? Two fatal crash.
하이웨이 상에서 서져 있는 1999년 혼다 CR-V 정말 유명한 차죠. 그냥 갖다 박은 거에 대해서 그때 블루크루즈가 인게이지 돼 있었는데 그냥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두 건이 있어서 이거 먼 게 아닙니다. 4월 30일 저는 알고 있었지만 뭐 다른 회사 리콜은 뭐 얘기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전혀 화제가 안 되죠. 지금 전혀 관심도 못 받고 근데 테슬라는 주구장창 역시 1등 기업의 비행 것 같습니다. 이게 20대라고는 하는데 최소 근데 페이럴 크래시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중 20건 중에서도 근데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직 조사하겠다라는 거지 맨날 조사만 하다 끝나죠. 진짜 몇 년째 1, 2년도 아니고 한 진짜 2019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명칭이 문제다 한 5만 가지로 근데 비판적으로 보게 되죠, NHTSA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도 보니까 NHTSA를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편인데, 요즘은, 이게 아무리 독립적 기관이고 제도적으로 참 좋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율주행에 대한 아직 법도 미비하고 지금 정부 기관이 이것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이걸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를 아직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관리 감독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계속 조사하고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죠. 테슬라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디펜스를, 뭐 이제 벌금 묻는다 언제까지 안 내면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료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심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고에 대해서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뭐 드라이버의 어텐션에 대한 페이 어텐션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트집을 잡지만 테슬라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운전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여러 가지 이 사고를 조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지루한 공방전이 그러니까 조사만 하다 끝나고 심지어 덮은 것도 많습니다. 하다 이제 종료됐고 그것도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하는 거죠, 계속.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세이프 바운더리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씀으로써 우리가 안전해진 게 테슬라는 통계적으로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또 인정이 되면은 NHTSA는 몇 명 죽었으니 이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또 판단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사고 레이스를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에 좋은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정하라고 리콜을 내리겠죠 또. 근데 어차피 소프트웨어 리콜이니까 결론은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근데 항상 그 일말에 묘한 그 일론 머스크도 언급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자동차들이 사고가 나면은 크게 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조심하자는 의미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요즘 개입이 현저히 들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간만에 써본 느낌은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근데 딱 한 번의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한 번씩 긴 길 동안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는 뭔가 잘못되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제 닥치는 게 여기서 쓰기에는 버전업이 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발전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FSD 리뷰로 넘어가기 전에 리콜은 엄청나게 터집니다. 검색만 하셔보면요 미국에서요 그냥 매일매일 터집니다. 애증의 현대 기아는 지난 리콜과 다른 겁니다. 이게 엘란트라가 한국에서는 아반떼죠. 파워가 꺼지는 근데 EGR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를 잃어버리는 게 생긴다는데 코나도 있고 베뉴도 있습니다. 2024년형입니다. 옛날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뭐 포드도 또 리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리콜은 이제 4월 30날 리콜이고 정말 간격으로 리콜이 엄청 많죠. 리콜 보면 차를 못 탄다니까요. 근데 테슬라만 주구장창 이게 이슈가 된다라는 게 그냥 NHTS는 계속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크게 다시 한번. 근데 또 항상 내가 높은 확률로 조사하다가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도 뜨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 팔린 타이칸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제 배터리 디펙으로 좀 파이어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차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게 저런 리콜 터질 때마다 서비스 센터 가면은 뭐 금방 고쳐주나요? 미국이? 한국같이 이렇게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죽치게 해서 사람 짐 빠지게 하고 온 김에 차를 업그레이드하게 하려고 설득한다라든지 홍보하고 내가 이게 차를 수리받으러 온 건지 차를 또 사러 온 건지 저도 내연기관을 오래 몰았지만 별로 근데 테슬라는 최대한 그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으면은 만족도가 미국에서는 최소 높습니다. 뭐 여기에 프라우드까지 뭐 얹혀서 한다곤 하지만 글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대한 봐줘도 그냥 과대 광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회사들도 과대 광고를 하는데 1등이 아니라서 관심을 못 받을 뿐이지 광고료를 워낙 테슬라가 안 쓰다 보니까 언론과의 관계가 참 안 좋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제가 느낀 FSD 리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게 이제 소살리토에 있는 박물관 아이들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박물관 위치가 끝내줍니다. 금문교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박물관이 있는 줄 몰랐네요. 엄청 좋더라고요. 여기를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FSD를 켜서 지금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차량 이동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걸 타이밍 보고 나간다라는 거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진짜. 이런 혼잡한데도 이제는 웬만큼 옛날이면 꿈도 못 꿨을 텐데 12.3.6에 와서는 확연히 이 부분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도 이게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아닙니다. 어떤 때 하고 못하고라기보다는 하는데 확률적인 면도 개입되고 블랙박스 같은 근데 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는 것도 증진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이게 너무 길어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들어오는데 자른 걸 이제 거꾸로 나갈 때는 좀 한산하니까 이거 다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뭐 산길이라든지 이런 거 타는 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이제 많은 유저들이 바라는 게 이제 내깅, 손에 올리라는 거 그거 없애주면 사람이 참 간사하죠. 더 편하고 싶으니까 아예 핸들, 스티어링 휠, 요크도 안 잡고 싶다 이거죠. 그냥 알아서 해줘. 거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그게 지원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더 사람들이 환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제일 클 것 같긴 한데 저도 거기까지 가기엔 안전성이 거기까지 이제 이게 확보가 된 건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너무 편하게 쓰고 있긴 한데 저도 굉장히 이 시스템을 정말 이제 믿음은 가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손까지 나버리면 물론 이제 실내 카메라가 있어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은 별로 없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이게 막히니까 이제 배속을 걸어놨는데 여기 이제 좌회전 하다 보면 또 사이버 트럭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여기서도 심심치 않게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많이 보여서 많이 팔린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테슬라 친화적인 면이 여전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테슬라 차량을 계속 타는 그렇지만 차는 많이 팔려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밤에 그 실내 카메라가 또 이걸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묘하게 지금 보시면 지금 빨리 제가 4배속으로 돌려서 이게 너무 주행 영상이 기니까 4배속으로 돌렸는데 아까 같은 경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선도 불분명하면서 차들도 천천히 가고 그걸 껴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정적으로는 하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 슬금슬금 끊임없이 밀긴 밀더라고요. 달뚱말뚱. 여기서도 얘를 딱 보내고 멀지 않은 것도 한 수 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보더라도. 진짜 레인 체인징이나 레인 이거 멀지 할 때 저는 딱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확실히 좀 12.4
3.4나 3대에서 3.5는 좀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날 쓴 거에서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만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더 써봐야지 알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날 쓴 경험은 최고였습니다. 딱 한 번 빼고. 이거 금문교를 넘어가면 이게 톨이 지금 패스트 트랙이 다 열린 게 아니고 어디든 막혀 있고 어디로만 가야 되고 차선도 없고 하니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건 개입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켜버렸죠.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끊고 다시 켜니까 오토맥스가 작동하지 않아가지고요. 너무 느리게 가서 속도를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아니죠. 파란색 동그라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좀 개입을 아까 패스트 트랙 있어서 근데 아까 영상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도 제 몸 하나 귀한 줄 압니다. 절대 뭐 이걸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쓰기에 너무 편하니까 잘 쓰면 다시 한번 이런 편한 면이 있으니까 운전이 너무 편해지다라는 취지로 하는 거지. 뭐 이거를 믿고 뭐 너무 진짜 주식에 몰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그 카메라도 그런데 밤에 이걸 타다 보면요. 밤에 얘가 잘 몰라요. 이 카메라가 어두우니까 제가 딴 데 보는지를 잘 모르는데 언제 기가 막히게 하냐면은 스마트폰 보는 거는 기똥차게 합니다. 밝으니까. 화면이 밝아지니까 거기서 이제는 유추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상황에서 뭔 불빛이 나고 그 불빛으로 감도도 좀 올라갔겠죠? 근데 그걸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둔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딧이라든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서 저도 그거 권장하지 않고요. 근데 카메라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테이프로 가려버린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일도 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몸 소중한 걸 알아야지. 근데 이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내깅 하는 걸 없어지면 자꾸 귀찮게 하는 걸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더더욱이 여기에 환장해서 이 FSD 타겠다고 진짜 몰려드는데 그게 가장 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일 많이 요구하는데 저도 그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는 그리고 카메라를 그렇게까지 강제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조사에서 운전자 책임으로 해야 되는데 차를 참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계속 이렇게 보게끔 해야 되는 경고 장치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차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진짜 운전자 책임이긴 하지만 그게 또 너무 시끄럽게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논리적으로 조작을 한 거니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저 소비자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피해를 입는다면은 NHTSA가 그러니까 저도 한 발자국은 지난 모델 2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도 한 번은 좀 너무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라기보다는 또 그런 면도 저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복잡한 샌프란시스코를 참 그리고 이미 언덕을 지나왔는데요 영상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기는 돌아다녀도 왜 이 산 꼭대기 산을 이렇게 깎아서 집을 지을 건지 도로도 근데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시야각이 분명히 줄을 텐데도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예측샷을 때리는 게 지난번 같이 그러니까 두 수, 세 수 앞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시야가 제한됐음에도 엄청 가파릅니다. 근데 설설 이렇게 미는 게 이거 좀 대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놈의 그쵸 무인 톨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하이패스 거기 입구가 다 열려 있지 않고 차선도 없고 약간 이제 스윙하기 시작하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스윙하는 게 보였죠. 그러면 저는 되도록이면 주변 딱 봐서 제가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거기 외에는 개입한 게 없고 지금 이 수준이면은 정리하면 웨이모도 못 넘어가는 금문교를 넘어갔다 온 데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하입을 12.4라든지 12.5, 12.6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기대가 된다. 정말 파도 장점이 참 많은 부분이다. 근데 거기에 심취해서 저도 항상 제 스스로도 이거 근데 이렇게 막 믿고 계속 해도 되나? 너무 편한데 그래도 경각심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혹여나 너무 잘하니까 그냥 맡겨볼까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정말 편합니다. 운전이 진짜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나름 거기에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 진짜 편하니까요. 그 어딘가를 그러니까 같이 구독자님과 함께 이걸 좀 운전을 편히 쓰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로드 트립을 많이 하는 미국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로드 트립이. 그래서 좋은 자연 환경도 보고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들면 진짜 멀리 운전하기가 힘든데 제가 나이 먹고도 이렇게 장거리를 운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